도로 한복판에서 캠핑카 엔진이 완전히 멈췄을 때 최도연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한 은행원이 꿈꿔온 자유로운 노후가 어떻게 파산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마지막 출근을 마친 최도현. 64세, 35년간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보자.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업무만 반복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61세인 아내 미숙은 현실적인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당신 퇴직금이 얼마나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 결혼 자금도 더 필요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라도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숙아, 돈은 또 벌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언제 누려? 캠핑카 하나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보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35년간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미숙 역시 정년까지 성실히 일하며 자신만의 꿈을 미뤄왔던 터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같이 해보죠. 하지만 예산은 정확히 정해서 움직여야 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용인의 한 중고 캠핑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퇴직금 중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구매한 것은 7년 된 독일산 캠핑카였습니다. 길이 7m, 내부에는 침실과 간이, 주방, 작은 화장실까지 갖춘 이동하는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차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죠? 물론입니다. 독일제라 내구성도 좋고 연비도 괜찮아요. 정기 점검만 잘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첫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새벽 4시 도현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카에 몸을 맡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마치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네. 그러게.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회사 다닐 때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 속초 해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캠핑장에 자리를 잡고 평생 처음으로 캠핑카에서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호텔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출을 보러 나온 도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64세 신입 캠퍼의 첫 일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도연아, 정말 부럽다. 나도 퇴직하면 저렇게 살고 싶어. 형님 진짜 용감해요. 존경합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저도 부모님께 추천해 드려야겠어요. 도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숙아, 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진짜 제2의 인생이네요. 그 후 3개월간 도현 부부는 전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지리산의 단풍, 경주의 고택들. 어디를 가든 캠핑카는 그들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동료 여행자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 풍경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매일 다른 풍경을 보며 잠들고 일어나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4개월째 접어들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승용차보다 연료 소모가 훨씬 많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니 한 달 주유비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일종 대형차 요금을 내야 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다녀오면 톨비만 8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이용료도 예상보다 비쌌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5만 원을 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미숙이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뭐 어때? 처음이니까 이것저것 사느라 그런 거야. 적응하면 줄어들 거야.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강릉에서 설악산으로 가던 길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길 중간에서 갑자기 캠핑카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보, 차가 왜 이래요?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멈췄어. 견인차를 불러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갔습니다. 정비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엔진 오버홀을 해야겠습니다. 부품값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도연은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0만 원요? 그렇게 많이요? 네, 이 차가 꽤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쯤에서 그만두고 집에 가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연은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 올린 멋진 사진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이런 일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야. 신용카드를 내밀며 수리비를 결제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고 화장실 펌프가 망가지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매번 수십만 원씩 나가는 수리비에 도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캠핑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안도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7개월째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미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길 옆 안전지대에 캠핑카를 세울 수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번 정비소 견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1,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도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통장 잔고도 바닥났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온 도현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쌓인 고지서들과 은행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캠핑카 할부금, 각종 수리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총 부채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캠핑카는 마당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습니다. 자유의 상징이었던 캠핑카는 이제 실패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꿈꿨던 두 번째 인생이었을까? 35년 동안 성실히 모은 돈을 1년도 안 되어 다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연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했던 골목길들, 정감 있는 상인들과의 대화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이 국밥집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캠핑카에서 먹던 라면보다 훨씬 따뜻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내와 도시락을 먹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거창한 바다 풍경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떤 절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 없는 자유는 결국 빚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취미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일상의 소박한 순간, 아내와 함께 걷는 시장길, 작은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대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자유를 잘못 이해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었다. 1년 후 도연은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다시 일하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성실히 일해서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근처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작아진 삶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64세의 캠핑카로 자유를 찾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실패가 누군가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없이 섣불리 뛰어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퇴직 후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겠어요.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캠핑카에서 보았던 일출만큼이나 아름다운 햇살이 작은 원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아니야.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8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방치된 캠핑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값진 교훈을 준 선생님 같았습니다. 준비 없는 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선생님 말입니다.